그 12월 17일, 18일 그 ESG 수업 사전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AI 메타버스 교육연구소 이태석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제가 일단은 어, 수업안을 먼저 공유를 할게요. 자, 이 수업은 12월 10일, 11일 날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 디자인 띵킹 수업에 이어서 이제 진행되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디자인 띵킹 수업하신 분들 사전 교육이 있었는데요. 이제 디자인 띵킹 문제 해결은 이제 이 친구들이 배웠고, 원래 하나의 수업인데 이제 둘로 나눠져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본인들이 취업할 회사의 ESG 문제를 파악을 해가지고 디자인 띵킹적인 접근법으로 문제 해결을 하는, 그래서 그 문제 해결 아이디어를 발상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활용해서 자기소개서에 마지막에 결과물이 이제 수업 차시별로 다 있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ESG 문제 해결형 인재로 취업을 위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것이 이제 이 여덟 차시 수업의 본질입니다. 어? ESG 문제 해결형 인간이 아니고 ESG 문제 해결형 인재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것. 자신이 취업하고 싶은 회사에 자기소개서를 써내는데 ESG 문제 해결형 인재로 자기소개서를 쓰는 게 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최종 목표입니다. 그걸 위해서 이제 12월 10일, 12월 11일, 그죠? 전주에, 17일, 18일에 전주에 디자인 띵킹 문제 해결 방법을 배웠고요. 이제 12월 17일, 18일 그 주에는 ESG 문제 해결 수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1학년하고 2학년이니까 이틀이 되는 거죠. 어떤 분은 하루만 가르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틀을 가르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뭐 나를 가르치면서 디자인 팅킹하고 ESG 문제 해결. 사실은 그게 제일 좋은 케이스인데, 안 된다면은, 디자인 팅킹하고 문제 해결 수업, ESG 문제 해결 수업을 그래도 하루하루씩이라도 하는 게 이게 이제 흐름을 이어가는데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처음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그게 잘 그렇게 배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사전교육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저희가 이 교육이 끝나고 나면은 제 교육 자료, 그 퀴즈, 그 수업 시간에 쓰는 퀴즈라든지, 그리고 이제 또 수업 PPT를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려요. 그런데 이제 그 자료를 다른 데 함부로 쓰지 않겠다라는 그런 이제 약속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미 그 수업 자료 이용 동의서 쓰신 분들은 상관없고요. 수업 자료 이용 동의서 쓰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그거를 또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단톡방에 저기 뭐지 올려드릴게요. 그 양식을. 자, 그러면은 이 ESG 문제 해결 수업안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ESG가 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그래서 ESG가 필요한 이유, 그다음에 ESG와 관련된 규제 및 정책, 그리고 마무리로 ESG 퀴즈쇼. 그런데 이제 ESG 퀴즈쇼를 수업 시간에 먼저 쓰셔도 돼요. 어, 저는 수업 시간에 먼저 쓰기도 합니다. 예. 뭐든지 이렇게 애들한테 궁금증을 불러일으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설명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고요. 두 번째, 이제 ESG 문제에 대해서 정의하는 거죠. 자, 희망 취업 기업의 ESG 문제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제를 정의도 하고, 그죠? 문제를 분석하고 정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ESG 문제를 해결한 사례 같은 것도 좀 참고해보고, 그런 다음에 이제, 또 액티비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이제 인공지능으로 문제 해결 아이디어를 발상을 하는 거죠. 디자인 띵킹 수업 시간에 이제 아이디어 발상법에 대해서 배웁니다. 예, 브레인스토밍, 브레인 라이팅, 뭐, 스캠퍼, 이런 문제 해결 아이디어를 발상하는 방법을 배우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핵심이 브레인 라이팅하고 스캠퍼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이제 그 수업을 저기 뭐지, 아이디어 발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아이디어 발상을 하는데 샘플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주어져야겠죠. 학생들이 그렇게 막 이렇게 자기 스스로 막 적극적으로 아이디어 발상하고 그렇게 하질 않으니까 모르죠.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는 마이스터고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수업 참여 태도가 일반 특성화 고등학교하고는 많이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뭐 한번 학생들 경험해 봤는데요. 2학년 학생들은 제가 작년에 다 한번 가르쳐 봤어요. 그런데, 뭐,
마이스터 고등학교라 해서 되게 나는 좀 기대하고 갔었는데 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간에 이제 제일 중요하게 이제 ESG 문제 해결형 인재로 자기소개서,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를 어떤 식으로 쓰는 게 좋다라는 거에 대해서 또 설명을 좀 해야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과 그간의 그걸 했던 내용들을 다 결합을 해서 융합을 해서 이제 ESG 취업 포트폴리오, 기업을 분석하고 문제 해결 아이디어, 그리고 자기소개까지 연결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수업을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자, AI 활용 ESG 문제 해결. 오늘 저를 처음 뵌 분도 있을 것 같으니까 제가 제 소개 좀 드릴게요. 저는, 그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좀 하다가 한 4년 정도 하다가 이제 93년부터 창업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95년에 설립한 법인이 99년에 상장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또 상장 무렵에는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방송 프로덕션도 제가 인수를 해서 운영한 적이 있고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 건너가서 미국에서는 제가 배운 도둑질 못 버린다고 또 교육 사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SAT 학원 체인도 했었고요. 미국 대학도 안 나온 사람이 미국 대학 입시 학원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간호대학도 했었어요. 간호전문학교도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2015년 정도에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그 전에 들어왔는데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벤처기업에 도전을 했었는데 그 코로나 때 좀 어려워서 이제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는 이제 뭐 어떻게든 이제 살아남아야 되니까 우연한 기회에 이렇게 학생들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이 이제 진로 수업 특히나 미래 진로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인공지능과 관련된 그런 진로 수업을 제가 전문적으로 했습니다. 네, 하고 그러던 와중에 제가 이제 학생들이나 여성들 가르치는 것도 좋지만 제 원래 이제 배경이 백그라운드가 벤처이기 때문에 이제 스타트업을 교육을 해야겠다 해서 2023년부터 2년 정도 됐습니다. 제가 중소벤처기업부 등록 엑셀러레이터입니다. 엑셀러레이터로 등록이 되어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지금은 스타트업 키우는 일에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부터 하고 있는 사업도 제가 이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하게 됐어요. 간단하게 이제 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 여기 수업 내용은 이제 ESG 경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ESG 경영이 필요한 이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희망 지역 기업의 ESG 문제 탐색과 문제 정의 그리고 또 사례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가 사례 그리고 이제 아이디어를 발상하고 또 그것을 아이디어 발상한 내용을 가지고 자기소개서도 작성하고 또 아이디어 발표 이런 거 이제 캔바 같은 거 이용해서 시간이 남으면은 캔바 같은 거 이용해서 포스터 같은 것도 만들어 보고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그 전주에 이 수업의 전주에 시작하는 디자인 띵킹 수업에서는 뭐 마시멜로 챌린지라든지 이렇게 그 뭐 실제로 이제 뭐 실습 체험해보는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만은 요번 수업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컴퓨터로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첫 번째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죠. 가급적이면은 같은 회사에 같은 쪽으로 진로를 가진 친구들이랑 취업을 하려는 친구들이랑 한 조를 이루는 게 좋겠다. 그리고 조를 만들고 나서 조 이름 만들고 그라운드 룰 만들고 이런 거는 지난 시간에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조가 그대로 이어지길 바라는데 만약에 그게 여의치 않는다면은 그것을 하셔야겠죠. 첫째 시간에 조를 다시 만들어야겠죠. 자, 선생님 소개, 예, 뭐, 지난 시간에 했던 반이랑 다른 반에 이렇게 네 번 수업을 하시는 분들도 다른 반에 배정될 가능성이 있어요. 자, ESG 경영. 자, 제가 그럼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나 ESG 잘 안다. 1번. 나 ESG 뭐, 그렇게 잘 하진 못한다. 나 좀 공부를 좀 해야 된다. 도움이 좀 필요하다. 2번. 이렇게 1번, 2번 해주세요. 그 솔직하게 1번, 2번 이렇게 적어주세요. 예, 1번, 2번. 예, 여기 채팅창에 적어주세요. 예, 2번, 예, 2번, 2번. 나 다 1번이라고 알고 했는데,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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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네, 다 했어요. 1 아니면 2로 다 해주세요. 예, 오케이.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절반 정도는 2번인데, 그러면은 제가 좀 더, 뭐, 1번은 좀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요거는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에 이렇게 맞는 맞춤형 ESG, 제가 그 강의안을 만들었어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ESG랑은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다른 곳에서 찾아보기 힘든 그런 내용일 수 있으니까, 들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일 수 있으니까, ESG 내용을 잘 아시는 분, 그리고 또 오늘 2번이라고, 1번이라고 답하신 분 중에 저한테 교육받으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도 또 다시 한번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ESG 경영이란 것은 기존에, 이게 최근 경향이에요. 새로 나온 경향이고, 아주 최근 경향이에요. 그래서 사실 인공지능 바람이 불기 전에 가장 많이 회자됐던, 이 산업계에서 가장 많이 회자됐던 단어가 바로 ESG였어요. ESG. 그런데 이제 ESG의 이제 그 세 단어의 첫머리 글자를 따서 ESG죠. 첫 번째 E는 환경, environment, S는 social, 그리고 G는 governance. 그래서 친환경, 사회적 책임, 한국말로는 투명한 경영. 그런데 이게 이제 예전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나 또 회사 생활할 때 또 창업해서 사장 노릇할 때,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존재 이유는 돈을 많이 남겨가지고, 이익을 많이 나는 게 회사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주주들한테 배당을 많이 하는 게, 그게 예전에 제가 배우고 또 실제로 사업을 할 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물론, 직원들에 대해서도 제가 열심히 배려는 했지만, 역시 회사의 존재 이유는 돈 많이 버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개념이 바뀐 거죠. 바뀌고 있는 거죠. 바뀌고 있는 거. 새로운, 여기 있잖아요. 매출, 이윤과 같은 전통적인 재무적 지표, 재무적 지표의 비재무적 요소, 환경, 사회, 지배구조가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것을 ESG라 그러죠. 아마 경영이랑 관계가 없는 분들은 이게 단어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잘 이렇게 바짝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왼편에는 전통적인 경영 방식이죠. 여기 이제 우리가 기업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지속 가능한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ESG 얘기를 할 때도 지속 가능한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지속 가능한. 이걸 영어로 얘기하면 going concern이라고 그러는데요. 지속 가능.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죠. 그래서 기업이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계속 이제 이렇게 살아남기 위해서는, 발전하기 위해서는, 예전에는 전통적인 경영 방식, 지표 이런 것들이 중요했는데요. 어떤 거, 매출, 영업이익, 수익률, 뭐 이딴 거, 설립 목표, 이런 거였는데, 이제 새로운 경영 방식은 비재무적 관점, 어떤 거, 환경, 사회적 책임, 그 다음에 투명한 경영,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김민정 선생님, 김민정 선생님 또 나하고 한번 만난 적 있으니까, 네, 우리 김민정 선생님.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이거 기존에 재무적 감점 이거 하는데 매년 회계감사 받잖아요. 회계감사 돈 많이 들여서 받아요. 그거 공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새로운 이것도 어떤 그런 가치도 지켜야 되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힘들까요? 쉬울까요? 힘듭니다. 그렇죠. 힘들죠. 기업 입장에서 이게 힘든 거예요. 새로운 도전인 거죠. 그러면은 또 질문을 하나 할게요. 자, 우리나라 회계사들 있잖아요. 이 재무제표 만들어주고 이런 거로 수많은 회계사가 먹고 삽니다. 그죠? 네, 회계법인 돈 많이 벌죠. 그러면은 이 새로운 것도 공시를 해야 되거든요. 26년부터 네, 공시를 해야 돼요. ESG도 공시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새로운 직업이 창출될까요? 아닐까요? 창출됩니다. 새로운 직업이 이 경영 보고서를 만든 데만 창출되는 게 아니라 이 ESG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마무시한 새로운 직업들이 창출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새로운 기술로 ESG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도구가 뭘까요? 바로 인공지능이에요. ESG, 우리 지구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바로 인공지능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공지능과 ESG가 결합된 수업을 이제 몇 달 전에 한 2달 정도 우리 선생님들하고 진행한 적이 있어요. 오늘 여기 수업에도 참여하고 계세요. 자, ESG란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이거 ESG에 대해서 잘 설명이 되는 영상이라서 오늘 잘 모르겠다는 분도 많아가지고 제가 영상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ESG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ESG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이 영상이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상을 여러분들 다시 또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이 ESG 세부 내용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영상을 봤지만은 슬라이드로 한 장 한 장씩 세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예. ESG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E입니다. E. E가 한 70% 정도 차지합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요성의 기준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ESG 그러면 환경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ESG, 기후, 환경,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탄소 중립이라든지 넷제로 같은 개념이 있습니다. 자, 김민정 선생님, 탄소 중립하고 넷제로 어느 게 더 큰 개념인가요?
이 슬라이드 네, 있습니다. 네, 넷째로입니다. 예, 탄소 중립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0이 되는 거고, 넷째로는 모든 온실가스 배출량이 0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 이 대목에서 온실가스가 뭔지 알아야겠죠, 그죠? 이 슬라이드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다 요즘 초등학생들이 다 배우는 겁니다. 온실가스 종류. 예. 그래서, 그거 모르시면은, 찾아가지고 온실가스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 그거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나라에서는 탄소 배출권이라는 하나의 단어로 뭉뚱그려서 얘기하지만 영어로 표현을 하면은 카본 크레딧과 카본 얼라운스가 있습니다. 카본 얼라운스는 어떤 기업이 배출할 수 있는 할당량을 의미하고요. 카본 크레딧은 줄여가지고 이 탄소를 잘 줄여가지고 크레딧이 생긴 거예요. 그럼 이 크레딧은 다른 기업에 팔 수가 있어요. 자, 카본 크레딧을 팔아서 돈 잘 버는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되게 유명한 자동차 회사인데 어느 회사일까요? 아시는 분 없으세요? 테슬라요. 맞습니다. 예. 테슬라는 자동차 팔아 버는 돈보다 카본 크레딧 팔아서 버는 돈이 더 많습니다. 예. 자, 탄소 국경세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탄소 국경세는 EU에서 내년부터 실시하는데요. 원래는 미국에서 실시하려고 했는데 트럼프가 파리 협약에서 탈퇴했죠. 예. 근데 미국은 주마다 또 환경 규제가 심한 주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 같은 경우는 연방 정책과 별도로 캘리포니아 주 자체에 환경 규제가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에 가장 많이 수출이 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파리 기후협약 탈퇴했다 해서 이게 뭐 ESG가 거꾸로 가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다 같이 살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ESG야말로 앞으로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거든요.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신동 교수님 왜 그럴까요? 네, 환경이 점점 나빠질 수밖에 없으니까. 아, 그렇죠. 맞아요. 비슷한 얘기인데, 우리 자손들이 살아야 될 그 지구고, 나라고, 땅이고, 그 다음에 해마다 환경이 더 나빠져서 해마다 점점점 더 더워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름 겁나지 않습니까, 요즘? 여름이 다가오는데 겁나지 않습니까?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잠을 잘 수 없는 정도지만은 죽어나가는 나라도 많습니다. 예. 그래서 ESG가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자, 재생에너지. 이거 중요하죠? 재생에너지. 아리백. 아리백이 뭘까요? 아리백. 아리백 아시는 분 계세요? 신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로만 발전을 하고 물건을 생산하겠다라는 게 아리백이에요. 우리가 전라도에 지금 해상의 풍력 발전을 어마무시한 돈을 들여서 짓고 있거든요. 그거 왜 지을까요?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팔아서 몇백 조를 버는데 애플, 테슬라 이런 글로벌 기업이 앞으로 아리백 달성하지 않는 기업으로부터는 자재를 조달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어? 아리백을 달성하기 글로벌 기업 대부분이 선언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 원자력 발전이나 화력 발전으로 전기를 써서 반도체를 만들어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로 발전을 하는 게 필요한 거죠. 예, 이런 거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효율. 에너지 효율이 되게 중요한 거죠. 또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에너지 효율, 그러니까 에너지를 지금 좀 전에 재생에너지 부분은 에너지를 만드는 거죠. 재생으로 화석 연료를 쓰자 에너지를 만드는 거고 또 에너지를 만드는 것 못지않게 에너지를 절약하는 게 중요합니다. 음? 에너지를 절약하면은요 탄소 배출권이라는 게 생겨요. 예. 자, 그리고 쓰레기나 폐기물 관리. 자,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각광받을 사업성이 가장 좋은 그런 분야가 바로 이 쓰레기 폐기물 관리 쪽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요. 이게 황금알을 낳는 거입니다. 재벌 기업들이 여기 다 참여하고 있어요. 앞으로 창업을 할 때 쓰레기나 폐기물 관리나 또는 리사이클과 관련된 창업을 하면요. 돈 벌게 돼 있어요. 예, 우리도 그런 회사들을 많이 찾고 있어요. 자, 동식물의 종다양성, 공급망 관리. 이제 여기서부터는 S에 해당됩니다. 사회적 책임. 공급망 관리도 사회적 책임에 해당되는 거죠. 종업원들의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의 건강 및 안전, 같이 근무하는 사람의 건강 및 안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건강 및 안전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되죠. 자, 안전 제일 중요하죠. 지금 안전 예? 너무너무 중요하게 지금 하도록. 안전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또 스타트업 이런 것들이 이제 사업 기회가 많이 생기는 거죠. 특히나 이제 또 중요한 게 S랑 가장 중요한 게 예, 데이터 보호. 예. 쿠팡 같은 회사 만약 미국에 있었으면요 회사 폐업됐을 거예요. 예? 회사 폐업될 회사 많죠 지금 카카오, SK, 텔레콤, LG U 플러스 전부 다 집단 소송 당해가지고 폐업될 거예요. 근데
뭐 3,700만이 틀렸다는데 뭐 끄떡없어요, 쿠팡은. 예. 그래서 거기 쿠팡 같은 경우에 대관청 로비하는 사람이 100명 정도 된대요. 근데 그 대관청 로비하는 사람 100명의 월급을 여기 데이터 보호, 고객들 데이터 보호에 썼어야 되는데 참 한심한 일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ESG 마지막에 G에 해당되는 게 이제 지배구조, 투명 경영, 뇌물 방지, 기업 윤리, 그리고 이제 특히나 그 지배구조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죠. 요즘 보면은요, 주인 없는 회사도 많아요. 주인 없는 회사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국가가 주인이 되면 주인이 없어져요. 예. 그래서 정권에 따라서 CEO가 갈리고 쫓겨나고 새로 뽑히고 그러죠. 자, 포스코, KT 다 주인 없는 회사예요. 우리나라 국가 독과점들이잖아요. 포스코, KT 많습니다. KTNG 예, 주인 없는 국가가 주인인 경우 많아요. 국민주 이렇게 그것도 누가 어떻게 뭐 그 CEO가 되는지 모르는 이제 그런 것들을 사실은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깨 있어야 돼요. 자, ES 경영이 왜 필요할까? 첫째, ESG라는 거는 투자자 측에서 나온 거예요. 이제 투자자들이 야 앞으로 ESG 경영을 해라. ESG 경영 안 하면 투자 안 하겠다. 이렇게 투자자 쪽에서 먼저 나왔어요. 예. 두 번째, 소비자들도 이제 깨는 거죠. MZ세대 소비자들은 ESG 경영을 하고 있지 않는 기업을 불매를 하는 거죠. 좋아하지 않는 거죠. 세 번째, 법적 규제. 많은 나라에서 ESG 관련된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ESG 경영을 하지 않을래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요네 가지 잘 기억하시고요. 하나씩 볼게요. 자, 이렇게 투자자 스튜어드십 코드.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스튜어드란 것은 집사를 얘기해요. 집사. 고양이 집사가 아니고 사람의 우리들이 맡긴 돈을 관리하는 집사라는 뜻이에요. 연금. 스튜어드. 스튜어디스는 비행기에 여자 승무원을 스튜어디스라 그러고 또 비행기에서 남자 승무원을 스튜어드라 그러죠. 집사. 근데 고객의 돈을 관리하는 집사라는 거예요.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것은. 자, 스튜어드십 코드 때문에 이제 블랙락 그리고 뭐 이런 노르웨이 뱅크 엄청나게 큰 투자자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세계적으로 큰 투자자죠. 이런 데서 ESG 경영을 하지 않으면은 투자하지 않겠다. 또는 ESG 경영을 중요한 투자의 잣대로 보겠다.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그 투자자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하지만 여기 이제 블랙락이라고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이분은 ESG를 투자의 최우선 순위로 하겠다. 화석연료 배출하는 기업엔 투자하지 않겠다. 넷째로 사업 계획을 공개해라. 근데 뭐 이게 그래서 어쩌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블랙락은 코스피 시가총액 100대 기업 중에 82곳에서 대주주입니다. 블랙락이. 아마 블랙락하고 국민연금하고 합치면은 그 모든 곳에 대주주일 거예요. 예. 모든 곳에 대주주예요. 그냥 뭐 삼성전자도 이재용이보다 더 많을 거예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투자자들이 ESG 경영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돈을 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기업은 망하는 거죠. 예. 그리고 MZ세대들도, MZ세대가 이게 보면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4%에 불과하지만, 경제활동 기준으로는 45%, 대기업 직업 가운데는 60%, 대기업 직원 중에 60%는 MZ세대라는 거야. 구매력이 있는 거죠. 소비력이 있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이 디지털 환경에 성장하고 사회관계망 서비스나 뭐 이런데 굉장히 밝은 이런 사람들이 이제 ESG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MZ세대를 이렇게 가치 소비, 그 다음에 또 MZ세대 이런 가치 소비, 예. 이런 것들이 다 ESG랑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MZ세대 미닝 아웃 이런 조사에서도 나는 가치 소비자다. 나는 환경에 관심 있다. 70%.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소비자도 변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국내외적인 규제가 강화되고 있죠. 환경 문제 관련된 국제협약. 요거는 일일이 다 설명을 못 하는데요. 한번 보세요. 보시고, 제일 중요한 게 빨간색이에요. 유엔 기후 방지 협약, 교토 의정서 파리 기후 협약. 네, 제가 뭐, 강사 교육이 아니고 내가 그냥 이 교육 과정을 가리키는 케이스였으면은 숙제를 내고 싶은 생각이 좀 꿀떡 같은데, 이거 조사해서 내세요. 근데 뭐 그런 건 아니니까. 하지만 이거 빨간 거 한번 조사해 보세요. 요즘 챗GPT 좋잖아요. 예. 챗GPT는 그런 정도만 쓰임이 있는 것 같아. 예. 자, 그리고 유명한 게 교토오정서하고 파리기후협약입니다. 이거 비교해 보시고요. 지금은 우리는 신기후협약 체제, 그러니까 파리기후협약 체제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ESG와 관련된 이제 규제가 있는데, 국내에 규제가 있는데, 예, 이거 이제 올해부터 이거를, ESG 경영 공시를 하려고 그랬는데, 유럽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하나씩 미뤘어요. 내년부터. 내년부터는 우리 경상도 말로 빡세집니다. 예.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아까 얘기했죠. 이 회계감사 보고서 재무제표 외에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도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공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자산 2조 원 이상. 예, 자산 2조 원 이상의 기업들, 네, 대기업이죠. 대기업들은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내년부터 공시를 해야 돼요. 돈 많이 드는 거, 이게 이제. 예. 근데 이거보다도 더 기업체에서 느끼는 부담은 더 큽니다.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정도가 아닌 거죠. 예. 보고서 이런 거는 뭐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넣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첫째 시간에 예, 빠르게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퀴즈쇼.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퀴즈쇼를 먼저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주의를 불러 일으킨다는 측면에서. 자,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기업들의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기업들의 ESG 사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 영상 통해서. 이거는 뭐 그냥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대기업들의 ESG 경영 사례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있고요. 예, 금융기관 서비스까지. 자, 이런 거 이제 이렇게 한번 자세히 보시고, 그리고 또 찾아도 보세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이제 그 기업체들이 설명하고 이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취업 희망 기업이 뭐냐? 이제 팀으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취업 희망 기업의 ESG 문제를 먼저 한번 탐색을 해봐라. 음? E에 있어서 문제는 어떤 게 있고, S에 있어서 문제는 어떤 게, G에 있어서 어떤 게 있고, 자, 내가 삼성전자 취업하겠다. 내가 두산중공업 취업하겠다. 내가 뭐 LG화학, 경북기계공고등 LG화학은 안 가. 이게 기계나 전자 쪽이니까, 기계 전자 쪽이니까 주로 전자 기계 회사들 쪽으로 진로가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ESG 문제를 해서 올려봐라. 어디다 올리죠? 수업 보드에 올리는 거죠. 수업 보드. 수업 보드를 다 준비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미 단톡방에서 여러 차례 공지를 드렸던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떠들면은 이제 또 애들한테 그게 없으니까 또 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시장 메커니즘, 환경과 관련된 그게 제일 크기 때문에 환경과 관련된 탄소 배출과 관련된 시장 메커니즘과 정책에 대해서 설명이 돼 있어요. 탄소 배출권 거래제, 자발적 탄소 시장, 외부 감축 사업. 자, 이거 다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여기. 그래서 이런 걸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애들이 첫 번째 액티비티에서 각자의 취업하고 싶은 기업들의 ESG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경북기계공 고등학교 애들이 가고 싶어 할 만한 기업들의 한번 예를 찾아봤어요. 예, 문제적인 템플릿.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정은 에너지, 전기 엄청나게 쓰잖아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어마무시하게 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현대자동차,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중공업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진산업 또 얘들이 제가 지금 아진산업 대표님이랑 같이 사업하고 있는데 아진산업도 여기 경북기계공업 고등학교 가면은 거의 삼성전자급이에요. 애들이 엄청 취업하고 싶어요. 그리고 사실 굉장히 그 대우가 좋아요. 이 아진산업이. 그리고 평화공정, 평화전공 참 죄송해요. 평화전공, 삼본모터 이거 다 지금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의 1차 밴더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이제 1차 밴더들도 현대기아차가 워낙 커지다 보니까 수조씩 해요. 매출을 수조씩. 예. 중견기업이 됐어요. 자, 이렇게 제가 문제적인 템플릿. 그래서 아마도 지금 여기 수업하고 있는 수업에 참가하는 강사 선생님들이 이런 부분이 상당히 생소할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그 경북기계공업 고등학교 과가 뭐가 있는지, 애들이 무슨 뭔 공부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걔들이 뭐 어디에 주로 취직하는지 이런 것 좀 아셔야 될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취업 희망 기업 ESG 문제 정의를 이제 하는데, 앞서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런 문제들이 이제 과연 그 삼성전자의 그런, 전기 많이 쓰는 게 누구한테 영향을 주나, 어? 그리고 뭐 때문에 발생하나, 그리고 이런 문제가 이렇게 뉴스 같은데 어떻게 이제 보도되고 있는가, 그리고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했을 때 어떻게 좋아지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문제 정의를 하는 거죠. 삼성전자는 뭐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삼성전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친다. 아니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아니면 국가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에너지 뭐 저쩌고 이렇게 한 게 이제 어, 문제정의문 지난 시간에 배웠죠. 문제정의문 문제가 뭔지 찾아보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하겠다. 문제정의 플러스 디자인 챌린지죠. 자, 이렇게 문제 정의문 만드는 것까지가 두 번째 시간이고요. 세 번째 시간에는 그러면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사례들을 이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환경 기후와 관련된 해외 스타트업 사례. 예, 예. 이제 사실 저는 요 이제 준비를 하다 보니까 E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 문제 중에 S도 있고 G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SG는 그 경북기공업 마이스터고 학생들한테 걔들은 그런 생각 잘 안 할 거야. 큰 의미가 없어. 주로 이제 자기들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에 주로 환경 기후와 관련된 환경 기후가 제일 중요하니까 탄소 절감, 에너지 세이빙 이런 게 제일 중요하니까 물론 안전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해외 스타트업들의 사례, 폐기물
수질, 탄소 감축, 기후 교육, 농업, 해양 환경. 자, 이런 것들. 이 회사들 말고도 근데 사실 내가 이제 시간이 없어 일일이 못 찾아봤어요. 여러분들 수업 준비하시면서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스타트업 중에 환경 탄소 절감 스타트업 1등부터 10등까지. 에코비트. 에코비트는 사실 스타트업도 아닌데, 에코비트는 IMM이라는, 저기 뭐지? 헤지 펀드가 이거 샀어요. 예, 에코비트. 이 두 개 합병됐어요. 예,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쭉 있고요. 그래서 환경, 폐기물 처리, 뭐 이쪽이 앞으로 어마무시하게 성장을 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그 배터리 재활용, 예, ESS 배터리 재활용, 이런 시장이 엄청 큽니다. 예.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ESG 코리아라는 ESG 문제 해결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스타트업들 프로그램. SK텔레콤이 시작을 했는데요. 여기 있는 이 수많은 회사들이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그래서 시작했고 올해도 뭐 한 20개 정도 팀 했겠죠. 그래서 작년까지 63개 팀이니까 올해까지 하면 한 80개 팀 정도 되겠네요. ESG 코리아 치고 들어가면은 이제 그 스타트업들이 어떤 스타트업이 있는가 나와요. 이런 것들을 한번 ESG 코리아에 들어가서 애들한테 너희들이 가장 그 마음에 드는 인상 깊은 스타트업을 찾아봐라 이런 활동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흡수하고 제거하는 탄소 포집 활용 기술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탄소 포집 기술이 어떤가라는 걸 설명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액티비티만 계속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설명, 문제 해결을 위한 이런 그 스타트업들이 있다, 어떤 시도들이 있다라는 설명을 하고, 이게 이제 사실은 수업이 어려워요, 이 수업이. 왜냐하면 여러분, 저 정도는 제가 뭐 이렇게 얘기 그냥 줄줄줄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그런 백그라운드가 없기 때문에, 대단히 그 힘들겠지만 공부를 좀 하세요. 공부를 하면은 이 수업을 한번 잘 공부를 해서 해놓으면은 다음번에도 이런 수요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제가 이거 사실은 아마 수많은 학교에서 내년에 요청을 할 것 같아요. 예.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가 상당히 유명한 학교거든요. 그래서 이 학교에서 이런 수업을 했다 그러면은 보급이 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예. 그래서 이건 디자인 싱킹 수업에 설명드린 ESG 활용 문제 도출할 때 우리가 디자인 챌린지문에 따라서 브레인 라이팅과 기타 방법인데 이거 제일 좋은 방법은 이제 아까 얘기한 그런 디자인 챌린지 문을 AI한테 뭐 스캠퍼 기법으로 뭐 이렇게 아이디어 발상을 몇 개 해달라 이렇게 하면은 AI가 끝도 없이 아이디어를 내주죠. 예. 이럴 때 AI가 좋은 것 같아요. 예. 자, 그 중에 10개 중에 3개 선정하고 그 3개를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선정할 때 우리가 자, 의사결정 기준 1, 2가 있죠. 우리가 어떤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탁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해결 기준을 다 뭐지? 충족하는 요 이제 요 사분면에 있는 것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아이디어 중에 10개를 선정하고 10개 중에 이제 3개 중에 1, 2, 3등을 정하는 거죠. 예. 그래서 세 번째 시간 여기까지고요. 네 번째 시간은 이제 자소서를 쓰는 거예요. 자소서를 어떻게 써야 된다. 어. 그런데 여기 이제 어떤 사람이 자소서 이렇게 쓰면 안 된다. 뭐 영상도 있어요. 보여줘도 되고 안 보여줘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음 슬라이드에 자, ESG 문제 자소서 작성 요령 내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기본 정보 그리고 기업의 ESG 문제 어떤 거였다. 그리고 문제 해결 과정은 나는 이런 식으로 문제 정의를 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도출했다. 그리고 이 문제 해결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과 기대 효과 그런 것들이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고 나의 지금 ESG 문제 해결 역량이 나의 직무 역량과 어떤 식으로 상관관계를 가진다. 그리고 이런 그 나의 역량을 통해서 기회사에 내가 어떤 식으로 성장을 기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상당히 구체적으로 자기소개서를 적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내가 기업의 인사 담당자는 안 해봤지만은 이렇게 회사에 어떤 그런 뭐 황당한 얘기 뭐 내가 어쩌고 저쩌고 무슨 경험을 했고 알바게 이런 것보다도 회사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특히 ESG는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이 다 고민하고 있는 기업의 관계자들이 다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자기소개서 쓸 때 자기소개서가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뭐 시간이 남는다면은 ESG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 회사의 ESG 문제 해결에서 캔버로 포스터도 제작해보면 좋겠다. 여기까지가 이제 끝입니다. 끝. 네. 네. 질문 뭐 하셨나? 네. TGN 보드의 학생들 결과물 올리는 관계 수업 교양. 아니죠. 제가 여기 파워포인트 여러분들이 제가 빨리 지나가서 보는데 액티비티가 4개 있어, 4개. 첫 번째, 그치, 보드에 올리는 거는 일단은 첫 번째, 이제 퀴즈쇼 말고 첫 번째는 자, 자신이 취업하고 싶어 하는 회사에 ESG 문제를 찾아서 올리는 게 첫 번째 활동이죠. 어, 자신이 취업하고 싶은 회사의 ESG 문제. 예.
두 번째 액티비티는 그 ESG 문제에 대한 디자인 챌린지, 문제 해결 문장. 문제가 뭔데? 문제 정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우리가 아까 그 내가, 템플릿, 파워포인트 보여드렸잖아요. 템플릿. 그거를 만들어서 올려야 되는 거예요. 디자인 챌린지 문까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나는 이런 식으로 해결하겠다. 그게 두 번째죠.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이제, 뭐였지? 나도 생각이 나네. 세 번째는 그런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발상을 하는 거예요. 아이디어 발상. 팀별로 아이디어 발상을 해서 아이디어 1, 2, 3. 그죠? 그 문제 해결의 아이디어 1, 2, 3. 그게 그 이제 파워포인트에 다 있어요. 그게 세 번째예요. 세 번째 활동. 그리고 네 번째 활동은 뭐죠? 그걸 가지고 자소서를 쓰는 거예요. 자소서를 어떻게 쓰라는 것도 액티비티도 내가 그 파워포인트에 다 1, 2, 3, 4. 그리고 예, 패들렛으로 사용해도 돼요. 예, 패들렛으로 사용하셔도 돼요. 예, 패들렛으로 사용하셔도 돼요. 제가 뭐 키즈엔하고 아무 상관없으니. 근데 키즈엔은 어차피 쇼를 하시려면은 키즈엔을 써야 되잖아요. 그럼 보드도 있으니까. 어차피, 1년 내내 가입하기 싫지만 한 달이라도 유료로 가입하면은 이제 보드도 주니까. 키즈엔 보드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키즈엔 보드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도 제가 공유를 해드렸잖아요. 저도 시간이 없어가지고 뭐 다양하게는 많이 못 쓰고 있는데 또 방탈출이라든지 뭐 카드, 같은 거 이런 거 메모리 게임 이런 거 괜찮아요. 예, 써보면요. 수업에 활용하시면 되게 좋아요. 예, 패들렛으로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또 질문 있으세요? 그러면 전체 학생들 수업에 대한 전체 후기 요거는 수업 써- 후기도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마지막에. 예, 네. 네, 수업 후기. 그래서, 좀 이렇게 선생님 중에 뭐 우리 송주아 선생님 뭐 질문 없으세요? 안 계신가? 수업할 때 사진은 직접 찍으면 되나요? 어떤 사진요? 학생들 사진? 학생들, 네네. 예, 활동 사진 좀 찍어주시면 좋죠. 예. 네. 몇 장 찍으면 될까요? 다섯 아, 장에서 한 열 장 이내로 찍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차시별로 하는 활동이 다르니까 차시별로 한두 장씩 찍으면 되겠죠. 예. 네. 아, 마치도록 할게요. 선생님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